앞서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 때부터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치안대책위도 구성이 됐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조직인지 함께 보시죠. 손정혜 변호사님, 경찰에서 뭔가 움직임이 포착됐어요? 일단 경찰이 이제 치안 업무, 경비 업무에 대해서 일정 부분 책임지기 때문에 경비상 이제 어려운 이유가 많은 것은 맞지만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관련한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 이제 좀 준비를 하겠다라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평일에 광화문 광장에서 이제 집회를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좀 더 심층적으로 이제 대책을 마련한다라는 것이고요. 대통령이 문제없이 직무와 일정을 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지금 광화문으로 이제 집무실을 옮겼을 때 대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경비 그리고 치안 문제 그리고 항상 광화문 광장은 집회 신고가 따르는 곳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청와대 업무에 좀 일정 부분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집회 시위 자유와 그것을 교통 질서하고 이 시위 질서를 담당하는 경찰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시나리오 준비책을 이제 내부적으로 마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치안대책위원회. 그러니까 광화문으로 대통령 집무실이 이전됐을 때 광화문 정부청사가 저희 혹시 그 화면 한번 잡아줄 수 있으면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아무래도 정부청사가 바로 광화문 광장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청와대라고 하면 기존에 앞에 이제 경복궁도 있고 경복궁을 넘어서서 뒤에 청와대 앞길을 지나서 또 청와대 정문을 지나서 한참 광장을 지나서 대통령의 집무실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 집무실은 바로 광화문 광장에 또 인접하게 되고 고 박원순 시장 재임 때 추진됐던 광화문 광장 리모델링 사업으로 인해서 중간에 있었던 차도마저 이제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안전 그리고 새로운 어떤 대통령 집무실의 보안 문제 등을 경찰이 지금부터 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 지리적으로 그런 거군요. 왜냐하면 국가 안전보장, 국가 원수에 대한 안전보장이 가장 중요한데 저기는 사실 일반 대중들이 쉽사리 왔다 갔다 소통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경비라든가 보안 업무를 이렇게 출입을 제한할 수 없는 공개된 장소와 굉장히 밀접한 공간에 있다 보니까 예를 들면 집회 시 평화적인 집회 시를 빌미로 불법적인 어떤 단체가 와서 어떤 폭력 행위를 한다거나 테러 행위를 했을 때 우리 국가안보 시설이 공격받을 여지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사실은 청와대로 옮기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만약에 옮길 것을 대비해서 경찰이 자구책, 방구책 그리고 혹시 모를 그런 여러 가지 위법 행위를 어떻게 방지할지에 대한 위원회를 구성하는 건 타당해 보이고요. 다만 그 가장 중요한 건 대통령 경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호처에서 이것이 어느 정도로 가능하고 안전할지에 대한 담보가 돼야지만 실제로 장소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예,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김병민 대변인 예전에도 그랬고 이제 정부청사를 이쪽으로 이관하겠다는 그러니까 청와대를 정부청사 안으로 이관하겠다는 후보의 당선인의 의지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각 이제 부처에서도 벌써 준비에 이제 들어가는 모습으로 보여요. 경찰에서 치안대책위. 그러면 인수위 지금 과정에서도 이 광화문 집무실로 이전하는 어젠다에 대해서 인수위 과정에서 논의를 합니까? 그럼요. 핵심 업무 중에 하나일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청와대에 들어가고 나서 나중에 시간이 조금 흐르고 난 뒤에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뭔가를 검토하는 과정들이 문재인 대통령 시기 있었었죠. 하지만 청와대에 들어가고 난 다음 여러 경호상의 어려움으로 현실적인 이 대안이 되지 않는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의 경우에는 5월 10일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는 첫날부터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고 정부 종합청사에서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고 언급하고 그 다짐을 확실히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시간이 한 2달이 채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 동안 5월 10일 첫 번째 임기 시작부터 광화문에서 그 임기를 다하기 위한 일들을 인수위에서 차곡차곡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미 후보 시절부터 많은 언론에서도 그렇고 전문가들이 이 공약 지키기 쉽지 않을 거다. 결국 경호상의 이유, 여러 이유를 들어서 당선이 되고 나면 입장이 바뀌겠지라고 전망했던 분들도 많았는데 그때 당선인이 했던 얘기가 한번 봐라. 내가 국민께 했던 약속을 반드시 지킬 거고 시작되는 날부터 나는 정부종합청사에 들어갈 거다라고 수차례 얘기한 바가 있는 상태라 아마 그 약속 실현하기 위한 인수위 내에 굉장히 발빠른 일들이 차곡차곡 준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희한한 게 왜냐하면
청와대에 한번 들어가면 쉽게 나오기가 참 어려워요. 일단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 어려우니까 중요한 건 아예 안 들어가야 돼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들어오고 있는 화면이 당선인의 집무실이 마련된 통이동 금융연수원입니다. 그런데 김병민 대변인님, 예. 이제 삼청동에도 금융연수원이 있잖아요. 예. 그 삼청동 금융연수원에는 이제 인수위의 멤버들이 직무를 보겠고, 통이동 금융감독원에는 당선인 위원장, 그 부위원장까지 예. 이렇게 주로 이제 세 분이 보통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직무를 보시는 거군요. 그렇게 해서 이원화돼 있습니다만은 뭐 짧은 시간이니까 유기적으로 당선인 집무실에도 수차례 들어가서 보고를 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앞서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고 계속 거듭 언급했던 건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을 청와대에서 광화문으로 옮기겠다는 것이 아니라 네. 청와대 안에 있는 구중공걸 내에 있으면 참모들과의 소통도 원활하지 않을 뿐더러 전문가들이 바깥에서 청와대 안으로 들어오는 유기적인 업무가 진행되는데 매우 큰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예. 당선인 집무실에 있으면서도 인수위에 있는 많은 관계자들과 격이 없는 소통을 하는 것들을 매우 중시하는 게 윤석열 당선인의 평소 업무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마 저 자리가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정을 논의하기 위해서 바쁘게 움직이는 그런 곳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